다 뉴페이스세요. 다. 옛날에 저희 공교육 때 다니신 분들 보통 저는 설명회를 지금 한 12년 차 됐는데 항상 보통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어디 보니까 장기점에 있는 분들 제가 거의 다 모르고 지금 감사원점에 계신 담임 이제 보내신 분 중에 성현이 어머니? 아, 네. 소민이 형, 성현이 어머니. 예린이 어머니? 아, 네. 아, 그리고 아까 재범이 어머니. 아, 네. 이 세 분만 제가 이제 알고 나머지는 다 이제 뉴페이스신데 네, 오늘 하여튼 제가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 초창기에 제가 강사를 생활한 지가 지금 21년 차거든요. 그리고 고3은 19년 차인데 처음에 강사 생활할 때는 청바지를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조금 제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동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바지 입으면 한국분들이 너무 애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청바지를 한 18년, 20년 가까이 입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저렇게 입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 정장을 입을까 생각하다가 와이프가 원창에 유튜브를 보다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샘 리찰드라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친한 그 한국 쪽에 좀 좋은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컨셉이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막 입은 거 아니고 나름대로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 입고 조금 이 와이프 말 듣고 좀 어리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세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거거든요. 첫 번째 고교 학점자하고 내신 5등급하고 수능 과목이 변화인데 이건 다 지금 현재 중3 즉 예비 9일부터 다 적용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의 순서는 역으로 갈 거예요. 역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하시면은 고교 학점제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면 역으로 하면은 기회가 훨씬 낫거든요. 이게 교육 평가에 나와요. 기대하고 있으면은 고교 들어가면은 기대했던 거기 때문에 기회가 오래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역순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 1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능이고요. 제일 남대 1, 2, 3부예요. 이거는 제 거. 이건 이제 IB하고 과학교 특징하고 학교 만든 학교 하면 이제 고등학교인데 아마 요 뒤에 2부하고 3부는 제가 살짝 짧게 할 겁니다.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워낙 많이 하시고 해서 큰 테두리를 많이 했다 제가 설명드리고 혹시나 좀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은 저희 각 장기전 강사점에 예약을 하시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교 학점자가 내신 5등급하고 수능 변화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세 번째 말씀드린 거 있었죠? 수능 변화. 참고로 이제 내일 수능을 치는데 제 지자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수능 망쳤어요. 그리고 걔가 경대를 학원 후보 1번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옛날 같으면 됐어요. 재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 알바 간단하게 대학생 알바 했었거든요. 그걸 시켜가지고 오셨어요. 야 재수해라. 근데 재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얘기해서 원장님 저 내일 수능 치러 갔다. 수능 치는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해라고 했는데 딱 그 애들이 치는 지금 현재 고3 말고 얼마 있다가는 중3부터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뀐 거를 어머님들도 수능 치시겠지만 그 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몇 개를 좀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자, 뭐가 바뀌냐면 앞에 게 1994년 수능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고3 하고 고2 그리고 고1까지 치는 수능인데요. 어머니도 아시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다음에 사탐, 과탐 치고요. 그 다음 밑에 선택 과목 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중3부터는 많이 바뀌어요. 이것도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맨날 설명해 드렸는데 쉽게 말할게요. 축소입니다. 축소. 적게. 자, 이 적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1부, 2부에 나오는 다 똑같아요. 아이디도 그렇고요. 다 공통점이 뭐냐? 애들 공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이자입니다. 다. 첫 번째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도 여기 어머니 보시겠지만 공통이 독사 공랑이고요. 선택, 화자하고 엄매를 쳐야 되거든요. 이걸 나눠서 쳐요. 문과일까 유불리가 있는데 이걸 나누시는데 도저히 애들이 다 못한다. 그래서 뭐다? 요거를 다 공통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의 통을 다 하잖아요. 수학 잘 못하는데. 그리고 선생님 미적분 1이 있는데요. 참고로 미적분 1은요 고1 과정이고 이과 치는 미적분은 미적분 2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발표 나기 전에 발표를 원래 났거든요. 수능 제도가 아마 대학교에서 심화 수학을 넣지 않을까요?
기하하고 미적분 틀을 그럼 했는데 발표가 안 넣는다고 했어요. 그럼 뭐냐? 수학의 전체적인 질을 다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있죠. 수학 못하는 애들. 아, 다행이다. 근데 아직도 아무도 안 쳤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발표 난 거는 수학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다 낮췄다. 일단은 중위권, 중상위권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똑같습니다. 근데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한 개 뭐냐? 옛날에는 문과가 사탐 9개, 이과가 과탐 8개 중에서 2개에서 들렸어요. 근데 현재 중상, 즉 예비 9일부터는 통사, 통과라고 해가지고 다 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선생님 저는요 생물이 잘 안 돼요, 지구과학이 안 돼요 아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 애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몇 개만 집어서 편식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애들. 이제 공부 좀 시키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직업 같은 요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바뀌면은 각 과목을 더하면은 자 첫 번째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선택 과목 확률 통계 미적분하고 기하학을 폐지하고요. 유불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의 공정성 확보. 그래서 수학을 쉽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으로 폐기죠. 두 번째, 융합형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택만 없이 일부러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 게 뭐냐? 애들은 통합 사회 안 그럽니다. 그냥 통사라고 해요. 통합 과학 안 그럽니다. 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냐? 과탐, 사탐을 다 줄여가지고 통사, 통과로 다 응시하는데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1학년 때 배웁니다. 통사, 통과는. 2학년 때 안 배웁니다. 근데 수능은 이걸로 3학년 때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뭐가 안 좋은데요? 안 좋은 게 있죠? 2학년 때 안 하잖아요. 그럼 1학년 때 공부하고 2학년 때 안 하고 3학년 때 수능을 쳐요. 그럼 까먹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해결책을 해놓겠죠. 나라가 뭐 교육부가 뭐 천재들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나온 문제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큼 동안하는 문제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도 줄이고 사회는 통사 통과로 해가지고 전강을 다 공부시키자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다시 정리입니다. 그냥 한 번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애들 수업할 때 계속 반복시킵니다. 혹시나 소민이가 집에 가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업하는 거 그전에 맨날 수업 계속 반복시켜요.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들 반복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자,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통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는데 이제 다 통일이다. 전에 문과는 엄밀 좋아하고 이과는 화자가 좋아했는데 이제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어의 유불리가 없어졌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점수가 잘 나옵니다. 다음에 수학, 아까 말씀드린 수원, 수투 공통이었고 학통하고 미적분하고 기하였어요. 그래서 선호도 문과는 학통을 많이 했습니다. 이과는 미적분하고 기하가 뭐였냐? 미적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없어졌죠? 수원 내용으로 회귀합니다. 회귀란 말씀 썼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이 하락된 겁니다. 하락. 자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 절대평가 유지인데요. 난이도 급증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수능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의고사 시행 일자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원래 항상 어떻게 쳤냐? 3, 6, 9, 11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옛날부터 제가 편집할 때 그렇게 썼는데 2023년도에 수능 때문에 언제 쳤냐? 수능 11달 치고 12월달에 목을 쳤어요. 12월달. 그래서 그때 기말고사 때 그걸 뺐어요. 근데 올해는 10월달 쳤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딱 봤는데 9월달 원래 모의고사 쳤는데 제가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9월달 모의고사인데 고2 거 11월달 정도 수준이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애 중에 1등급, 지금 90점 이상 찍는 애가 3등급이 나왔어요. 걔 머리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지가 뭘 틀린지 다 분석하는 애예요. 근데 도저히 발을 못 따라가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영어의 절대평가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등급. 그리고 2등급 나온 애들 뭐 3등급 찍고 막 애들 막 어떤 애는 뭐 박살나고 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사 절대평가 유지한다고 하는데 한국사는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쉬워요. 이거라도 외워달라는데 영어는 유불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난이도를 떨칠 수 있는데 이거 아마 조정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원래는 모의고사 갈수록 어려집니다. 절대평가지만. 영어도 절대 강조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 유지지만 어려지고 있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통사 통과인데요. 이게 취지입니다. 취지.
검은색은 취지입니다. 취지는 항상 좋은 말이 맛있죠. 와, 약간 다 좋은 거죠. 개별 과목이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지 마라. 사회과학 전반적으로 다루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 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 한 개만 하지 말고 융합으로 다 생각해라. 그리고 융합평가로 개선 분별력 유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잘 맞춰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한 개, 두 개만 달달 외우지 말고 물화생지 다 외워서 융합해서 다 시험 쳐라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내용도 다 좋은 건데 좋은 거야 뭐 끝이 없죠. 공부량이 많아진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지금 다 뉴페이스시니까요.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작년에 발표할 때 원래 지금까지 원래 현재 고1까지 대한민국의 대학교 뽑는 상이요. 뭐였냐면 I 인재입니다. I. 여러분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세대는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고 들었어요. 하나만 잘해. 한어문을 봐. 한어문입니다. 한어문.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오니까 바보예요. 딴 걸 못해요. 아시죠? 저 게임을 옛날에 좋아했는데 안 하는데 그 임요한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임요한. 게임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임요한이 자기 자식을 조기교육 시키자고 하겠냐 그러니까 안 한대요. 임요한은 거의 이런 인물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게임밖에 안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통작도 못 만든대요. 하나만 하니까요. 그래서 나라에서 딱 보니까 이거 바본 거예요, 애들. 참고로 어머니들 이과애들이요. 바탕 뭐 하는지 아세요? 생쥐밖에 안 합니다. 생활지구가. 공부 잘하는 애들 물가요. 근데 친구만 하니까 애들 그밖에 놀잖아요. 그래서 야, 애들 바보 되겠다. 안 돼! 그래서 우리는 T자 인생을 만들자. 골고루 공부를 하면서 하나를 잘하게. 이게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많아지는데, 이런 건 많아지는데, 요 범위가 얕습니다. 낮아요. 옛날처럼 이 정도 공부해야지 뭐 점수가 2등급 3등급이 아니고 좀 공부하면 괜찮은 거.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옛날에 많이 다녔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학 같은 경우 지금 아시는 게 통사 통과하시는 분들 말하는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만 하면 된다. 네. 근데 몰아치기는 힘들다. 왜? 꾸준하게 쌓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딸이 있는데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 과목만 꾸준히 시키고 도저히 안 되면은 이런 거 좀 이제 약간 뭐랄까 센터 같은 데 보내면 되겠죠. 떨어진 걸 복구 하는 거 아니면 문제집 같은 거 사는 거. 그래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있을 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단 떨어지지만 않게 중간 정도만. 그럼 점수를 다 따게 만드는 방식을 일단 설명하는데 모르죠. 조금 열어봐야죠. 그래서 탐구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수능은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수능은 원래 중3부터 어떻게 봐냐? 전반적으로 다 쉬워진다. 내용 난이도 하락한다가 됩니다. 이것도 내신 5등급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수능이 쉬워지는 게. 그럼 선생님 내신 5등급제는 뭐예요? 현재 내신 9등급제거든요. 9등급제. 달달달 외웁니다. 47, 47, 12, 17, 20, 17, 12 해가지고 퍼센트 딱 나오는데 제가 애들한테 맨날 그러는데 내신 9등급제에서 9등급은 유니콘입니다. 1급은 존재를 안 하죠. 9등급을 안 되는 애들은 없습니다. 학교를 안 다녀요. 7등급은요, 7등급, 8등급은 운동부입니다. 운동부. 네. 아니면 쉽게 말해 이제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아니면 예체능 하는 예체능도 이런 건 여기죠. 얘들 그냥 접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됩니다. 이렇게 내신제가 되다가 이거 애들이 너무 빡신데 1등급 따는데 4% 안에 들어가려고 누적 11% 안에 들어가니까 애들 너무 힘들다. 애들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수능 치고 나서 애들 막 뛰고 그랬거든요. 시험 치다가 막 안 좋은 일이 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제가 신문을 보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너무 치열하니까 야 내신을 좀 널널하게 해주자. 딱 보시면서 1등이 어떻게 했냐? 4하고 7하고 7이니까 11이잖아요. 야 큼직하게 10% 1등급 해. 다음에 2등급 누적 34입니다. 오 34면 어머니 보이시죠? 거의 3, 4등급까지 가요. 내신 자 그러면 1에서 5등급까지 해주자 라고 했는데 이러면 애들이 경쟁을 좀 적게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를 했는데요. 여기 뒤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수능처럼 애들이 옛날처럼 내신 1등급 따라 목숨 걸면 안 돼요.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놀 것도 많고 애들이 그렇게 막 공부에 대해 쓰지 않거든요. 나도 알고 있어 요즘은 나라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든든하게 해주자라고 풀어주죠. 근데 그럼 내신 1등급 야 딱 시켰네? 아니죠. 내신 1, 2등급 따는 애들은 사실요 어디를 가도 다 잘합니다. 2등급 정도 되면은 사실 대구에서 그래도 좀 제일 좋다고 하는 경대급이죠. 경대 부대급이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저도 알게 보지만요. 숙제 내주면 네 선생님 자 외워라 네 갈나 가네 이런 애들이에요. 밑에 애들이 어떻게 꼬셔서 공부시키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잘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딱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1등급 딱 쉽겠네? 안 쉽습니다. 빡십니다. 2등급까지만 따게 하면 되는데 얘들이 이제 여기 5등급에서 혜택을 받는 애들이죠. 사실은 여기도 혜택을 잘 못 받아요. 얘들은 조금만 여기서 그냥 시험 치나가면 공부 조금 쩍쩍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5등급 맡겼을 때 아까 다시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애들이 공부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 숫자도 적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10년 전에 경화가 원화가 540명이었어요. 540명.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 몇십 명이고요. 그러니까 내신 이렇게 쪼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한 학년에 100명이에요. 그럼 내신 4명이에요. 1등급이 4명. 근데 문과일까 나눠보세요. 저기 1등 아니면 1등급 없는데. 그러니까 이럴 바에 그냥 좀 내신을 넉넉하게 해주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현대 추세의 이제 반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숫자로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요겁니다. 1등급, 2등급 합치면 10%. 그러니까 1, 2등급 애들을 1등급 해주자. 다음에 2등급, 3등급 딱 합치면 2등급 정도 딱 들어가죠. 비슷하게. 일부러 제가 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 도형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좀 이해가 잘 되죠. 마우스가 장면하고 똑같네요. 자, 그래서 5등급제는 이것도 나라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의입니다. 9등급제로 성적 나올 때보다 5등급 나올수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성적급이 더 간략해집니다. 간략해진다는 말은 뭐다? 대강하자. 금지하게 하자. 애들 안 그러면 속 터진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 중에서 경제를 완화한다. 경제 완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1등급, 2등급 따고 경제 가야지 어디 가야지 그러는데 이제 2등급 나오면 경대 못 봐요. 못 갑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딸에는 9등급 생각하다가 2등급이잖아요. 야 2등급인데 경제 가야지 쪽팔리게 어디 계대를 가. 근데 알고 보면 계대 또 붙어야 되거든요. 착각을 하는 거죠. 숫자의 착각. 제가 항상 신규 상담하면 어머니한테 그래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학생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자고 하면 전교 한 20등입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계산하죠. 숫자. 어느 학교죠? 그러면 성당입니다. 100 몇십 명이구나. 어머님들은 이제 숫자에 약하시거든요. 20등만 뽑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전교 720명이거든요. 지금 100 몇십 명이잖아요. 어떻게 같은 20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들은 본인이 살아왔던 세대에 20등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자기 기준이 올라가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5등급 됐다 그래도 9등급하고 똑같이 1등급 상위권, 최상위권, 2등급 중위권, 중상위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이 무조건 따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범위를 넓게 해주는 뿐이지. 그래서 이런 취지를 했지만 완전 속으시면 안 되고요. 목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이제는 덜 실망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1등급 딸 수 있다, 2등급 딴다.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등급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죠. 그래서 2등급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연계에 좋은 걸 못 갈 수도 있고 대학생활 때 광고 같은데 좀 센 데를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는 걸 고등급제.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신 분은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생소한 분은 또 생소하신 분도 많아요. 이게 나와서 된다 안 된다 라고 많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 여쭤보시면 조금 부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냥 학점제가 이것도 그 교육부에서 낸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은 방식입니다. 방법이에요.
영어를 쓰죠.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방식을 변하기 위해서 주의식 교육에서, 전 참고로 주의식 교육이 나쁘다 생각합니다. 주의식 교육에서 진로 적성 자기주도적 교육으로 전환. 그러니까 주의식 교육이 뭐냐? 어머니 아시는 국영수 공부시키는 걸 빼자. 그래서 진로 적성 자기주도 교육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거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국영수 과목 시간이 줍니다. 그래서 전과목 공부시키는 시간이 줄고요. 지금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 창체 활동 있죠. 시간 줍니다. 그럼 남은 시간 뭐하냐? 이제 보충시켜요. 보충시켜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더 열심히 해라. 아니고 못하는 애들 챙겨줄게. 다 같이 못해. 이게 내리는 겁니다. 약간 수업 시간이 그래서 줄어요. 자, 그래서 2020년도 3년에서 현장에서 시행 벌써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이거 되면서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교과서 다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현재 중3에서 고1 갈 때 교과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중3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옛날 같으면 제 성격이 미리미리 했습니다. 복습하자. 제 방식이 몇 개 있습니다. 복습, 예습. 정말 쉽죠. 공부 정말 쉽습니다. 복습, 예습은 예습을 시키는데 못해요. 옛날 같으면 작년 같으면은 어느 중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그 학교 교과서를 암기시킵니다.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애들 들어가기 전에 1과부터 8과 중에 4과를 암기시켰어요. 애들 편합니다. 근데 원래는 못해요. 왜? 다 교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더 많은 양을 시키죠. 모의고사 본문을 시키는데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바뀐 뭐냐? 단위제에서 학점제입니다. 지금 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애들 언제부터 저게 바뀌어요? 벌써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위는 안 오르고 학점제로 바뀝니다. 학점이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지금 현재 고3, 고2, 고1은 204 단위 총 204 요거죠. 근데 192의 학점을 바뀝니다. 줍니다. 줄어요. 1단위는 뭐냐? 50분을 17분 들으면 1단위입니다. 근데 1학점은 뭐냐? 50분에서 16회예요. 와우, 한번 줄었네요. 근데 한 개만 주는 게 아니죠. 10개 다 주겠죠. 그리고 단위제는 뭐냐? 수업일수만 충족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수업만 듣고 자도 졸업, 시험 망쳐도 졸업. 근데 여기는 수업 다 듣고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돼야 됩니다. 여기 뒤에 점수가 나오는데 그럼 쌤 이수지에서 평가제로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도 졸업. 근데 3분의 1 출결하고 40% 이상의 학업 성취 100에서 40. 그럼 39는 어휴 안 됩니다. 졸업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졸업하면 안 되냐? 좀 이따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석차 등급에서 성취평가제를 전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두 번째 파트에 나왔던 내신 5등급제는요 어떻게 돼요? 내신 5등급제도 하고 성취평가제도 합니다. 내신 5등급은 상대평가고요.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제도가 더 헷갈려요. 상대평가처럼 그냥 1에서 9 끝. 이게 아니고 1에서 5 알았어 너는 2등급이야. 그리고 A, B, C, D, E, I 평가 또 나뉘어요. 이게 내년 9일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석차 등급 1에서 5등급 상대평가, 성취평가제는 A, B, C, D, E, I 절대평가입니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그럼 쌤, 이 각각의 이게 뭐예요? I가 제일 중요합니다. I. A에서 E까지만 되면요 그나마 어영부영 통과합니다. 수, 우, 비, 양, 가 알죠? 근데 40이면 인컴플리트가 40 미만입니다. 그럼 별도의 과제와 보충 강의, 수강 필요한데 이 말은 뭐냐? 잘못하면 토요일 학교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방학 때 학교 가야 됩니다. 제시죠, 제시. 제시라고 좋네. 보충수. 네, 보충. 근데 진짜 가요? 모릅니다. 아무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실행은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럴 거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려요. 네, 해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살짝 이것도 조금 좀 부정적인 게 학교에서 지금 한 반에 오늘 24명 정도 되거든요. 아마 틀린데 이제 여기에 그 고교학점제가 되면 담임이 한 선생님이 맡으신 분이 애가 한 10명이 돼요. 10명이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학생들은 많습니다. 학생이 많은데 공부하려는 애가 없죠. 공부하려는 애는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저희 동네에 제일 가까운 그
북으라는 데 가서 한 번씩 묻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주일에 입으로 학용품 한 개씩 살아가면서 묻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공부할지 안 할지 제일 물어보면 서점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알아요. 서점에 가서 애들이 이런 책이 나와있어요 물어보면 그것도 자제분이 현재 보인다고 그러는데 항상 제가 가서 이쪽으로 요즘 애들 책 사면 많이 오나요? 공부 많이 하나요? 그러면 요즘에도 공부 안 합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네. 저와 같이 갔어요. 저 인팀에 무산점 마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제가 주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공부 안 합니다 그러거든요. 자, 10명의 쌤이 맞추셨는데 학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아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면 아이가 E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I에서 점수가 그럼 쌤 40점 미만에 39점 나왔어요. I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나왔어요. 그래도 걔는 절대평가는 E밖에 안 됩니다. 일단 한번 페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수단을 강화를 하는데 걔가 끝까지 다 했지. 안 한 애는 죽을 때까지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해요. 원수 수사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까지 선생님이 해주실까 학교에서. 네. 그래서 이게 해결 문제입니다. 근데 되기만 하면 정말 좋죠. 왜냐면 학교에서 자고 있는 애들 선생님이 어머니 날 TV에 나오는 얘야 일어나죠. 자, 맞아 해야지. 근데 보내주시 정말 좋잖아요. 근데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형되는 게 현행은 공통과학교과목을 나오는데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상대평가 1등급에서 9등급이라면서요. 성취제 A, B, C, D 이름 뭔가요? 현행에도 있었습니다. 안 중요한 거 여행 막 이런 거 천지 B까지 쓸데없는 거 썼거든요. 이거는 내신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통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공고 가는 애들 막 시험 치는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성취제 이제 이거를 아예 전면적으로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석차 등급 아까 말씀드린 거 성취 절대평가 석차 등급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공통 과목이 뭐냐? 국영수, 사회과학. 그럼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별로 안 쓰는 거 있죠. 별로 안 하는 애들. 그러고 바뀌는 거. 다음에 여기 나왔죠. 공통 과목 중 선택 과목 이런 겁니다. 실용수학, 여행지리, 스포츠생활, 고전읽기, 영민문학. 영민문학 읽기 가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사실 가서 영어 지문 알면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는 게 고등학교 전반적이고요. 지금 말을 빨리 해도 이제 3개 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빨리 할게요. 딴 거는 필요 없고요. IB가 제일 관건입니다. 이 동네. 쌤, IB가 뭔데요? 이거 다 노렸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했는데 어머니들 인터넷 시험은 다 나옵니다. 외교관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 이 지역의 3개 학교가 지금 후보가 됐고 관심이 됐고 월드 인증이 됐습니다. MYP는요 뭐냐? Middle Year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 프로그램 후보. 상수중학기 작년 2학기 됐어요. 2학기 되자부터 상수중학교 시험이 개판났습니다 지금. 저 지금 해리에요. 상수중학기가 되고 나서 이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괜찮은데 시험이 원래 2학년들 4번 치거든요. 갑자기 2번을 줄이셨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을 안 그래도 1과 2과만 들어가도 애들 공부하는 애들 중간고사 치지 말고 기말고사 4개 과 저요. 그래서 애들이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신나게 놀다가 기말고사 갑자기 멸치기 그래요. 그래서 원화가 제가 어머님들하고 다 상담을 하는데 원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화는 이 동네에서 그래도 터주 때 공부 잘하거든요. 상사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받지 않을 거라고 장담 못 하는데 원화가 내년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화라면 좀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화는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제일 빡신 대우중학교 월드 인증 받았죠. 근데 이 학교에 차이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어머니들 이 동네에서 그래도 공부 잘하는데 보내고 싶어요. 대학 가면은 IB 과정을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IB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은 시험을 쓰는 애들 많잖아요.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통해요. 근데 월성동하고 이 동네하고 저는 사실은 저도 가르치는데 좀 붙으면요 좀 딸립니다. 제가 딸려요. 같이 공부하면은 어차피 공부 잘하는 잘합니다. 어차피 잘하는데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기간을 다녔으면은 거기서 좀 더 많이 시킵니다. 그걸 경쟁이 좀 싫어하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분 나빴는데 어떤 그 수학 원장님이 어떤 학생한테 왜냐하면 제 와이프의 친구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그 동네가 그 정도 빡세? 그러는데 그 동네에 10% 하면 경험을 와서 반에서 1등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이 동네는 무시하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활 정도 좀 셉니다. 그런 애들 모인 대건 중학교니까 IB가 잘 들어가요. 그럼 IB는 뭐냐?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역량 중심 교육 과정 기반으로 탐구 중심 개념 이해. 제가 밑줄 쳐놨죠. 논서술형 평가. 논술 서술 평가입니다. 이게 뭐냐? 오지선다행이 아니고요. 다지선다행이 아니고 쓰라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쓰라 그러면요. 상중하가 아니고요. 상하 끝입니다. 어떻게 써요? 한글도 자기 의미도 안 적는 애들이 한글 적으라고 틀리는데 영어를 쓰래요. 난리 나요. 그래서 원하면 제발 좀 잘 적응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사실은 논선수 평가하면요. 영어 실력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애들이 죽죠. 서술형은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독해하고 틀려요. 독해는 눈을 읽고 대강 때려잡을 수 있는데 서술형은요. 흥장을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땄습니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한다는데 정말 취지 좋습니다. 찬성. 그렇지만 이제 과정이 중요하겠죠. 하여튼 이것도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연구하고 막 한대요. 끝까지 또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진행된다. 서술형, 논술 평가. 이게 취지입니다. 장점 아까 말씀드렸죠. IB 같은 경우는 토의수 이야기 많이 하는 자유의견 브레인스톰이라고 해요. 브레인스톰 좋아요.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수행평가 위주 논서술 정말 좋아요. 근데 단점은 그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 되면 분위기가 띄켜지면 돼요. 근데 상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 있는 인원은 따라갈 확률이 좀 낮습니다. 거의 10% 따라갈까? 근데 원하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냥 워낙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주도하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부터 다 바뀌어요. 이게 언제 발표났냐? 21년도에 발표난 과정입니다. 저가서 싹 다 바뀐다. 너희들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서술 논술 평가 확대입니다. 전 과목. 그래서 이제 대세가 써라. 생각해라. 멍하지 마라. 이겁니다. 바뀌어요. 중학교 분량입니다. 이것만 중학교 다 해요. 1과 2과. 아까 말씀드린 상서는 예외입니다. 상서는 예외입니다. 상서는 아니기 때문에. 상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시험 2번밖에 안 치는데 1과에서 4과. 죽을 것 같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근데 그나마 딴 학교는 여가서 1과에서 4과 해피 투게더 아니면 보충 프린트. 그나마 중학교는 요거에서 끝. 근데 요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담중학교 3학년 요거 없어요. 없어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보충 프린트. 해피 투게더 들어갈 때 있는 거 없고. 참고로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중학교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설명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 내신 대비 어떻게 하냐?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외우면 됩니다. 다 외우면 됩니다. 근데 안 해도 됩니다. 키포인트만 하면 됩니다. 키포인트만. 근데 키포인트 잡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키포인트 어떻게 잡느냐? 중학교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왜냐? 중학교는 제가 아까 제 공부하는 방식 말씀드렸죠? 예습 복습. 이것만 하면은 8, 90점 나와요. 네, 야단치고 이러면 쉽게 하고 막 하고 엉덩이 때리고 막 여학생 됩니다. 이제 신고에 납니다. 네, 남학생들 막 장난치고 하면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제일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서술평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술평가 정말 셉니다. 30몇 점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제 공부할 때 같은 경우는 시험 치고 나면 그 문제 분석 다 해주고 스크립트 나올 만한 걸 다 짜집게 해가지고 외우게 합니다. 나올 거만 한 거. 참고로 요번에 중간고사 같은 거 시험 쳐봤는데 서술평가 한 70% 맞췄습니다. 제가. 달거나 이런 거 많이 맞췄어요. 여기 장기정 원장님도 많이 맞추셨거든요. 처음이고.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외워야 돼요. 무식하게 다 못 외워요. 무식하게 다 외우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애들 2등급, 3등급, 4등급 애들은 외울 거 줘야 되죠. 그리고
오시산당에 맞추는 거. 오시산당은 한글 설명 잘 해주면 됩니다. 한글 설명 어떻게 해주냐? 요즘에는 영어 지문만 안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 영어 지문에 있는 뜻을 다 풀이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구나. 요즘에는 지문 자체도 어려워졌어요. 어머니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영어를 왜 그렇게 못해? 지문 안 보셔서 그래요. 고래 지문 갖다 드리면 보시면요. 우와 이러실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고래가 그 나무 수천 그루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대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15톤의 이산화탄소를 몸에 가지고 있다가 없어진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기 있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고래는 이리산화탄 단다. 이렇게. 나무는 이 정도 이렇게 단다.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공부 때 도움이 필요한 애들은 저희가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이런 거 외워라. 시험 범위 양은 많습니다. 그 시험 범위 양도 혹시나 올라가신 분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만든 시간이 원래 30분인데 42분 썼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제 성격상 저 혼자 원래 1시간 반을 써야 되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머님 너무 귀찮으실까봐 빨리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허타시고